주진우 기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난리 났어요. 예. 대한민국 최초의 주진우 성대모사 난리 났어요. 제가 지금 집에서 반성하고 예, 재밌었어요. 자기는 재밌어요. 제가 지금도 자자를 썼어요. 이거 안 하려고. 아니야. 손을 묶어놓고 하려고. 그게 시그니처야. 근데 그거 듣고 표현력이 좋아지셨어요. 그게 시그니처야.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봉지욱 기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좀 앞에 잠깐 봤는데 잠깐 저희가 그런 이제 간담회 가져서 왔어요. 죄송해요. 아니 근데 생각이 달라도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술 한 잔 먹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죠. 내가 네. 그 아니 취지였어. 저는 뭐 정구승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제가 데뷔시켰거든요, 유튜브를. 원래 취재원이었는데 근데 하여튼 저는 뭐 정구승 변호사랑 밥 한 끼 먹고 술 한 잔 하고 뭐 전혀 문제 없어요. 예. 아니 근데 내가 생각이 다른 것은 상대방의 생각이 생각을 다른 존중을 거는 안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괜찮은데 상대방이. 가짜 뉴스로 매불쇼 영업 방해하면 돼요? 아니 그거는 이제 법적 조치를 하면 되는 거죠. 안 한다고 했잖아 나는. 그러면 원수 되잖아. 나까지 그러면. 그렇죠. 왜 그 얘기해 지금? 나한테 난리야.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 지금 근데 굉장히 그게 어른스럽게 이제 행동하고 도를 있는데. 넘어서 예를 들면 허위 사실로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뭐 법적 대응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한다고 했잖아. 네. 그럼 원수 되잖아. 아니 뭐 안 하면 뭐 안 하는 거고. 이게 그렇게 꼭 어른인 것처럼 막 대범한 것처럼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또 그렇게 해 긁어? 하여간 뭐. 하여간 지일 아닌 건 반대하네. 오늘 내용 들어갑시다. 예. 인생에는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인생까지 네. 나왔어? 고맙습니다. 많이 오늘 힘들었어? 일단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걸로 예상했는데 이게 시간이 허락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뭐 이런 걱정이 식이야. 돼요. 이제 시작했는데 시간이 식이야. 없어가지고 가라고? 너무 길어졌다. 예. 근데. 내일 나와 달라는 동무. 예. 그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산발적으로 디테일한 이야기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만 그 어떤 핵심적인 총 정리를 오늘 한번 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다음에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잠깐 오늘 발생한 뉴스를 먼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707 특임단장 예. 이 사람 등 계엄군 지휘관 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났죠? 났습니다. 그걸 좀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자, 김현태 707 전 김현태. 특임단장 밑에 났구나 선고가. 예. 구형은 징역 18년이었는데 1심은 징역 12년 선고했고요. 많이 깎였네. 예, 이상현 제1공수 특전여단장은 구형이 징역 15년이었는데 징역 10년 선고됐습니다. 예. 많이 깎였어. 김대우 방첩 수사단장은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는데 징역 5년 선고했고요.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은 징역 12년 구형을 했는데 1심에서 징역 7년. 그리고 정성욱 정보사 2사업단장은 징역 12년 구형을 했지만 징역 7년 선고를 받았고요. 박건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는데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도 징역 10년 구형했는데 1심은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 김현태는 법정 구속됐나요? 법정 구속까지는 됐어요? 제가 지금 아니, 징역 12년이면 당연히 법정 구속.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인하는 걸 왜냐하면 당연한데 이 사람이 내란 범인데 지금 밖에 활보하고 맞아요. 다녔잖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정 네. 구속됐어요. 네네. 아이고 네. 이제야 들어가네. 유튜브 못 하겠네요 이제. 근데 김현태 보면은 한 사람 생각나지 않습니까? 전 저 사람 보면서 대장동의 유동규. 김현태 보면은 국방부의 유동규 느낌 있잖아요. 딱 나와서 하는 행위도 비슷하고 극우 쪽에 붙어가지고 붙었잖아요. 자기 유튜브 하면서 돈벌이 하는 것도 예. 비슷하고. 선거에도 네, 나왔고. 굉장히 선거에도 나왔고. 선거나 김현태를 제가 내란의 밤 맞닥뜨렸거든요. 국회에서 서 있을 때 707 특공대죠. 계엄군을 끌고 처음 국회에 왔던 사람이 김현태였습니다. 네. 김현태는 어떤 임무였냐면 국회 본관을 사수하라, 본관을 확보하라는 게 먼저 지시였는데 처음에 몰려왔을 때 시민들과 그리고 국회 보좌진이 막아 세우면서 김현태가 물러납니다. 물러났다가 결국은 후문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옆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국회를 짓밟았던 내란 중요 임무를 한 그 그렇습니다. 행동 대장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실탄 1920발 들고 가고 네. 실제로 단전까지 했던 자예요. 네. 단전.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저질렀어. 지금껏 바깥에 있었고 선거 나왔고요. 그리고 유튜버로서 국회를 거닐면서 그날 추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뜻하게 그거는 입고. 예, 정말 하겠다. 정말 최악이죠. 진짜. 파렴치한 짓이었습니다. 네.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내란을 좀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네네. 뭐 깊이 있게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형님. 아니 깊이 있게 하자고 오라고요. 예, 처음부터. 시간 관계상.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내란 당일 밤 유일하게 내란과 관련이 없다는 알리바이가 있는 자가 김건희와 김태효입니다. 아, 그렇죠. 유일합니다. 예, 예, 예. 김건희는 병원에 갔다 그랬고 음. 김태효는 기자들과 밥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김건희와 김태효가 내란의 핵심 인물이라고 주진우 기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자가 핵심 인물이라는 거야. 김건희, 김태효. 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뭐 국정원도 있을 수 있고 노상원도 있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그러면 김건희와 김태효의 관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두 사람이 최고 우두머리라면. 김태효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고요. 뭐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댓글 공작 혐의 유죄 전과가 있고요. 청와대 기밀 반출 혐의도 유죄 전과가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네. 네. 예, 아니 여기 소속을 요거를 예, 알려주셔요. 이명박 때 뭘 했는지가 중요해요. 이명박 정부 이제 청와대 대외전략 비서관, 윤석열 정부 때 안보실 1차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전과가 지금 이제 보여주세요. 대외 전력 어. 비서관이라면 이제 한중일 미국과의 관계 네.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됩니다.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협정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옷을 벗긴 했는데 구속됐습니다. 유죄가 됐는데 유죄는 뭐였던 거였냐면 기밀 반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밀이 어떤 내용이냐면 국정원 자료하고 군 자료를 가지고 바깥에 나갔어요. 예. 국정원 자료. 군과 국정원의 사이버 공작 그러니까 댓글 공작 정치 공작을 하다가 구속된 사람입니다. 이걸 주목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수사를 윤석열이 한 거야. 윤석열이었어. 예. 그런데 윤석열이 사면을 하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 김태효를 안보실 1차장으로 끌어들였는데 인수위 시절에 그 유죄 선고 받았는데 인수위로 불러요. 그때 국정농단에 관여했던 두 사람을 인수위로 부르는데 한 사람이 김태효고 한 사람은 최상목입니다. 그런데 유죄로 심지어 유죄로 지금 대법원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불러다가 쓰고 그 다음에 사면해주죠. 김태효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누가? 윤석열이. 윤석열 생각이에요? 김건희 생각이에요? 윤석열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김건희와 김태효는 아는 사이예요? 김건희와 김태효는 아크로비스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이웃이죠. 그런데 윤석열과 김태효는 정확하게 둘이 알지는 못했어요. 김태효의 아버지는 검사 출신이지만 둘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윤석열과 김태효가 가까워졌다는 데는 몇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김태효의 부인이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가 나는 그룹의 재벌가의 딸내미입니다. 그래서 재벌가의 남편이 김태효였고 재벌가와 손잡고 싶어하는 김건희. 김건희는 전시 사업을 하면서 재벌 회장 부인들한테 계속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태효 부인과 친해지면서 김건희가 김태효 부인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김태효와 윤석열이 가깝게 됐다는 게 가장 좀 유력합니다. 그러면은 안 했습니다. 김건희, 김태효는 가까운 관계고 아마 그런 게 영향을 미쳐서 이번에 안보실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의 그 청와대를 꾸렸던 사람들이 이상득회 그 사람들이 윤석열의 그
윤석열의 그 대통령실을 꾸렸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추천이 있어야 되는데 김태호는 뉴라이트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도 하나 주목해야 됩니다. 뉴라이트 이념 전쟁, 색깔론 이걸 설파하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김태호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뉴라이트 그리고 김건희 요렇게 생각하시고 있으면 됩니다. 김태호. 그럼 김태호가 윤석열 정권의 이념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이념 색깔 윤석열은 어느 자리에서나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쓸데없고 거의 대부분 음식 얘기입니다. 음식 얘기. 김치찌개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요. 돼지 비계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예. 돼지 기름 얘기를 안 들어봤으면 윤석열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돼지 기름을 막 볶아가지고 삼겹살 구울 때 볶아가지고 그거를 김치를 볶아 먹어야 된다. 이게 가장 그 윤석열이 외치는 가장 중요한 얘기겠어요. 그러면 윤석열의 이념에는 예를 들면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보는 반국가 세력, 빨갱이 이런 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 전에 국정원 댓글 공작했잖아요. 빨갱이 하던 거. 그 단어 너무 쓰지 말고. 그런 댓글을 달던 사람을 잡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잡던 어떻게 보면 순진무구하고 백지였죠. 그 이념적으로는 사상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이념 얘기가 나오고 사상 얘기 나오잖아요. 야 시끄럽다 술이나 말아라 그렇게 넘어갔었어요. 근데 윤석열은 어찌됐든 맨날 반국가 세력 얘기했었잖아. 언제부터 대통령이 되고 어느 시점부터 반국가 세력 종북 위의 세력, 대공 용의점, 했잖아. 그 얘기를 계속 답니다. 그게 누군가가 계속해서 주입해서 이런 윤석열이 아예 그런 그 반국가 세력을 때려잡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거기까지 밀어냅니다. 여기에 김태호 그리고 국정원이 역할을 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게 생각입니다. 그런데 마침 또 자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이제 복잡해져요. 왜냐? 윤건영 기자회견을 했죠. 국정원에서 내란을 한참 전에 준비를 했어. 네. 근데 그것을 김태호를 통해서 보고했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태호는 윤석열한테 보고했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내란의 브레인과 우두머리가 김건희, 김태호, 국정원. 네. 이 가설이 논리적 모순은 없어 보여요. 자, 뭐 논리적 모순이 없는 것이 계엄날 우리가 계엄을 그 좀 상상할 수 있는 게 CCTV가 나왔지 않습니까? CCTV가 나왔을 때 윤석열이 국정원장도 부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부르고 한덕수도 부르고 법무부 장관 부르고 최상목 부르니까 그러면서 종이를 한 장씩 주잖아요. 종이를 한 장씩 주는데 이 종이를 준 게 계엄에서 지시사항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윤석열이 속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검 수사 과정에 윤석열이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습니다. 윤석열한테. 그러면서 당신이 이거를 최상목한테 줬지 박성재한테 줬지 얘기했을 때 매우 당황하고 그 답을 못합니다. 내가 모르고 김용현이 줬지. 김용현이 줬을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잘못됐네. 이렇게 당황합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 이걸 다 지시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됩니다. 윤석열은 잘 모르고 있다. 다 기획하지 않았다는 방증. 워낙 큰 문제여서 잊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누군가 적어줬습니다. 자, 계엄이 터지면 이거 자 행안부는 뭘 해야 됩니다. 법무부는 뭘 해야 됩니다. 최상목은 뭘 해야 됩니다. 박성재 뭐하고 그 내용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윤석열은 선포는 했는데 몰랐다. 그럼 누군가가 기획한 사람이 있다.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누가 적어줬을까? 누가 했을까? 그런데 김용현과 노상원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머리가 좋지 않아서요. 국방부 내용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노상원을 불러다가 노상원한테 시키죠. 시켜가지고 노상원 네가 머리가 좋으니까 잘 해봐라. 무속에도 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군을 넘어서는 일을 합니다. 내란 특검에선 수사를 하다가 지기현 판사가 판결하는 걸 보면 너무 화나서 계엄 2, 3일 전에 우발적으로 국방부 사람들 군인 몇 명하고 내란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지기현이 그렇게 그런데 그거 말고 국방부 말고 다른 부서로 움직이는 거를 다 움직였어. 이번에
국정원에서 보면 우리가 국정원법 때문에 못 움직여요. 그런데 대공수사권을 대통령이 명령하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사전에 여름에 준비했었고요. 그 얘기를 다른 부서에도 다른 계엄이 있었을 때 다른 부서, 다른 조직도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를 알고 그랜드 디자인을 한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국정원을 넘어서는 조직입니다. 그게 아마도 김태효, 김건희가 아.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봉주 기자님.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어제 뭐 홍장원 차장 조태용 뭐 다 기소를 했잖아요. 기소했죠. 기소를 했는데 이 홍장원 차장 공소장을 보니까 저는 뭐 우리가 특검이 말하지 않은 뭐 큰 게 있나 보다 그런 생각 했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여태까지 언론 보도에 나왔던 거랑 어긋나는 것들이 있더라고. 오히려 큰 거는 없고 큰 거는 없고. 참고로 공소장을 입수를 하셨나 보네요. 공소장을 봐서 지금 언론에 기사들이 나오는데 어제 딱 어제 이제 그 변호인한테 전달이 됐어요. 어제 공소장이. 그래서 봤는데 3번 자료 보시면 일단 공소장의 내용은 자, 참고로 우리 두 기자님은 네. 보는 하나의 공소장을 보는 관점이 두 분이 정반대입니다. 참고로. 지금 큰 얘기는 제가 했고 지금 국정원 내로 들어가서 국정원의 1차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한 5가지 혐의 내란 중요임무 정사 혐의를 뭐 이제 공소장에 써놨어요. 이렇게 저렇게 써놨는데 중요한 것은 조태용 원장의 지시를 받들어서 부서장들에게 지시를 했다. 홍장원이 여러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는 뭐 경찰청이나 방첩사와 연락망 구축 이런 거 언론 보도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미국 CIA의 개헌 배경 설명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공소장의 1번 자료를 보시면 CIA가 그렇게 많이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공소장 22쪽에는 조태용이 김태효한테 이제 얘기를 듣고 지시를 해가지고 홍장원한테 야 CIA의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해라고 홍장원과 조태용을 공범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럼 홍장원은 이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음 장에 보면 홍장원의 개인 혐의가 있거든요. 개인 범행에서는 이 CIA 건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 생각을 드냐면 이거 왜 이렇게 했지? 공소장 안에서 어긋나잖아요. 모순점이 있잖아요. 모순점이 또 있는데다가 또 내용을 보니까 자료 2번 보시면 그럼 CIA한테 무슨 설명을 했지? 이게 지금 언제 설명합니까? 개헌 끝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되고 나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계엄이 네. 정당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알리는 정당한 거죠. 내용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CIA한테 설명한 거는 계엄의 정당성을 얘기한 게 아니고 계엄이 이제 해제됐으니까 우리 미국과 우리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해왔던 대로 잘 해가자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도 계엄의 공소장에 들어가 정당성이 있어요? 공소장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가지고 법정에서 어떻게 유죄를 이끌어내려고 하지라는 생각이 들고 이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혐의를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홍장원이 뒷단에서 한 행위가 있잖아요. 12월 6일에 국회 정보에 가서 체포명단 폭로하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내란 특검에서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소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인데 종합특검에서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나중에 무죄가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예? 자 나왔다. 자 나왔어. 전혀 시각이 달라요 두 분이. 자 나왔다. 지금 자 나왔어. 공소장을 분석했는데 공소장에서 보는 게 좀 달라서 달라 그런데 두 사람이. 홍장원에 대해서 지금 그 CIA한테 지금 당위성을 얘기했든 나중에 설명했든 이 부분도 그래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홍장원의 부서에서 홍장원 부서입니다. 1팀에서 경찰과 컨택 포인트를 구축해서 직원 파견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홍장원 차장이 네. 그리고 인지전 대응부서 그리고 수집 정보 담당 부서에서 계엄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방첩사하고 컨택 포인트를 구축하고 종북 좌파를 밀착 감시한다. 이 얘기 나왔는데 공소장 중 그 일부 공소장이에요. 잠깐 좀 볼까요? 그러면 네. 그 부분 공소장 방금 말씀하신 말씀하세요. 여기 나와 있네. 피고인 홍장원은 피고인 조태용과 순차 공모하여 산하부서 직원들에게 방첩사, 경찰청과 연락 채널 구축, 경찰청의 직원 파견, 계엄 관련 해외 반응 수집, 방첩사 컨택 포인트 구축, 계엄 관련 정보 수집 등 구체적 업무를 지시하고 계엄 상황 중에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비상계엄을 수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여 수행케 함으로써 윤석열 등이 일으킨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 네. 저 계엄 상황 중 정보 협력 기관 이제 저 봉지욱 기자가 얘기한 거 저건 접어두고 자 저건 따져보자고요. 따져보고 경찰청에 사람을 파견하고 방첩사에 컨택 포인트 파견하고 종북좌파 감시하고 예. 이거 다 국정원법 다 위반입니다. 아 근데 저 우리 제작진이 검찰을 참 좋아하네. 저 검찰 아니 특검입니다. 특검입니다. 특검 네. 공소장인데 근데 네. 저게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특검이 수사를 할 때 진술에만 의존할 수는 없죠.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적 증거라는 것이 국정원 말단 직원이 부서장한테 받아 적은 거예요. 메모. 회의를 하면서. 근데 만약에 홍장원이 그 말단 직원한테 직접 지시를 해서 적었다면 이게 직접 증거가 돼요. 근데 과장을 통해 가지고 아니 부서장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원이 이게 전문 증거는 이게 증거 채택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더 웃긴 거는 A 직원과 B 직원의 메모가 달라 내용이. 부서장이 다르니까. 홍장원 차장은 말단 직원과 뭐 회의를 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근데 부서장들이 가서 이제 자기들의 얘기를 하면서 홍장원 차장이 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메모의 내용이 지금 증거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직원들의 여러 직원들의 메모가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서장의 생각도 있는 것이고 이게 지시도 있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다 인정하고 다 했다고 하더라도 저걸 했다고 쳐. 근데 홍장원 차장의 당시에 그 폭로가 없었으면 2차 탄핵안 가결 안 됐습니다. 아, 그거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공과가 있다고 하면 특검에서는 형량 거래할 수 있도록 넣어줬잖아요. 그건 허용을 이견이 했잖아요. 없어 두 분은. 그렇죠. 그거는. 홍장원의 그 진술과 그리고 폭로는 영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건 이견 그래서 없어. 여기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란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조태용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우리 을지 연습한 대로 해라. 맞아.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 그리고 네네네. 을지 훈련 때 이 계엄을 전제로 한 훈련들이 있었고 2024년 8월부터 했잖아. 그렇죠. 문건이 나왔어요. 문건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부서들 홍장원 차장 관련해서는 자료 문건이 얼마나 나왔는지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계엄 관련해서 계엄이 땅 터집니다. 10시 반 이후에 12월 3일 10시 반 이후에 딱 터지는데 10시 반 이후에 직원들이 물밀처럼 이렇게 쫙 출근해요. 그리고 다 준비하고 있고 물밀이 아니라 밀물. 내가 그건 좀 얌체. 죄다 잘하. 아유. 좀 넘어가지. 네. 영향력 12. 자 그런데 자또 아니 근데 이 얘기도- 문건을 예. 그리고는 12월 3일 11시 넘어서 문건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는 거의 다 출근하고. 출근해가지고 아, 그러면 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진우 기자님이 생각하는 것은 네. 아까 이제 내란이라는 것은 김건희, 김태효가 브레인이 돼서 기획을 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추측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국정원입니다. 맞죠? 네. 핵심이라고 보십니다. 그러면 국정원에 김태효, 김건희 네. 사람은 누굽니까? 김태호, 김건희 사람은 누구냐고 지금 그런데 지금 주요 직에 가 있던 기소된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일단 조태용 원장과 김건희는 직접 통화를 하고 문자도 하고. 직접 문자도 하는 거죠. 계엄 전날에도 했습니다. 맞아. 계엄 전날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 김태효가 누구한테 지시를 받고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느냐 그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홍장원 차장과 김태효 씨는 매우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계엄 이후에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홍장원 차장이 텔레그램 문자를 보내죠. 보내가지고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홍장원 차장이 김태효에게 네, 12월 5일이죠. 교수님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국힘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다행히 국힘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하신다니 천재 이루의 기회입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하고 싶은 나라를 위해 네가 좀 읽어드려 임마. 까닭눈이란 말이야. 이 정도는
잘하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돋보기. 그러니까 취지가 중요한데. 문제가 자, 잠깐만. 12월 5일에 네. 홍장원 차장이 김태효에게 보낸 텔레그램의 취지는 네. 윤석열 탄핵 안 돼서 다행이라는 얘기야. 탄핵 안 돼서 다행이라는 얘기야.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김태효, 김건희, 국정원이 내란의 핵심인데 홍장원 차장도 거기에서 비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전달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가 봉지욱 기자는 전혀 다른 생각이고.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100% 완전 무결 순수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 내란 사건에서 우리가 그러면 옛날에 일제 시대 때도 밀정 노릇하다가 막판에 우리 독립지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밀정을 하다가 나중에 독립군으로 들어가서 헌신하신 분들이 있는데 12월 5일에 그런 행위를까지 뭐 했다고 쳐도 근데 그리고 공소장 자체가 그냥 짬뽕 모든 걸 다 모아놔서 짬뽕을 시켜놨는데 제가 재판을 받아봐서 아는데 판사가 이 공소장을 보면 고치라고 합니다. 성명 명령을 내려요. 계속해서. 왜? 혐의 사실이 정확하게 특정이 안 돼. 순차적으로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조태용한테 받아가지고 순차적으로 자기가 받아 수명을 해서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증거가 별로 없어요. 그 지금. 그래서 재판은 내가 너보다 한 10배는 더 받았으니까. 자, 그 범죄자들 대화 그만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요건 좀 제 개입을 해서 정리를 할게요. 홍장원 1차장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는 건 이미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고, 예. 그리고 기소도 됐고, 저는 그 얘기로 에너지를 이제 더 이상 쓰는 것은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데 조금 더 애를 써주시면 어떨까.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홍장원을 기소하면서 종합특검이 내란은 12월 14일 2차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종료됐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 당정대 회의를 하고 맞아요. 한덕수와 함께 공동 통치를 발표한 그 내란의 일환으로 보는 거지. 한동훈에 대해서는 왜 참고인 신분이었으며 두 번 안 나오니까 우리 이제 특검 종료되니까 더 못 불러요. 맞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일리 있어요. 이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했다면 그 같은 기준을 공평하게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를 못하고 수사를 끝냅니까? 그런데 내란 특검 때 중요한 내란 얘기네. 특검이 수사할 때 제가 김태효가 성균관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란을 저질렀던 김현태 막 돌아다니고 맞아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데 이 사람 분명히 뭘 했는데 해서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 가서 물었어. 너 내란죄 조사 안 받냐? 뭐 안 받냐? 거기서 다 조사해보고 난 부르지도 않아. 그러면서 태연하게 넘어가더라. 나는 부르지도 않고 안 왔고 부르지 않을 거야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맞아. 이번 내란 특검도 완벽할 수 없고 종합 특검도 허술했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내란의 실체를 밝히려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검사들도 기소했고 국정원도 기소했고 수많은 군을 기소했는데 아무튼 아직도 내란의 동기가 나오지 않았고 기획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특검은 끝났고 우리는 아직 뭐 김태효, 김건희에 주목해야 돼. 그렇죠. 우리는 이제 뭐 취재를 끝낼 생각이 없으니까 네. 김태효는 그리고 김건희는 김건희가 중요해. 계엄에 어떤 역할을 그게 했는지 핵심이야. 그걸 좀 쫓아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뭐 왜 굵직한 것들을 안 하냐는 거죠. 예를 들면 북침 계획이 문건이 확보했잖아요. 그게 핵심인데. 안 하잖아요. 맞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 이거는 무인기 날린 수준이 아니고 잠수정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네. 해군 기지를 북한의 해군 기지를 폭발 문건이 나왔어요. M 계획이라고. M 계획. M 계획.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M 계획. 문건의 이름이 그거 왜 제목이 얘기해? M 계획.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지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맞아. 그 진짜 이거는 왜 심각해. 100% 외환이잖아요. 수사 안 하고 엉뚱하게 무슨 반란 혐의를 적용하려고 네. 시간 다 보내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한심한 거죠. 반란 얘기 그렇게 하면은 또 네. 김경호 변호사한테 두들겨 맞아. 그 얘기는 하면 안 돼. 그 얘기는 하면 안 돼. 아 맞다. 나 옆에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얘기는 하면 안 나 돼. 조마조마했거든. 왜냐면 혈압이 좀. 혈압 찾을 뻔했어. 그 얘기가 네가 판사냐? 쓰러지실까봐. 그 반란 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건 안 애초에 돼. 하지 말든지 그거 한다고 시간 세월 내월 다 보내고 나중에 이거 안 네. 할게요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은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 컨셉을 잡고 있어야 돼, 알았지 너도. 내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거 예. 중요한 부분이었어. 일단